최신판 명작 일본 만화책 월드컵 64강만 깔끔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자, 오늘부터 우리는 하고 하이큐, 둘 다 명작이에요. 둘 다 봤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래된 만화기도 한데 이게 또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 중에 하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하이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배구 만화고요. 그죠? 누가 더 명작이냐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하이큐 쪽이 이제 애니메이션도 계속 나오고 있고 해서 조금 더 명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이큐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님 랭킹이랑 괴수파로. 이제 임금님 랭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을 안 해요. 그래갖고 그거를 뭐 보시려면은 뭐 일본 만화책을 사셔서 번역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괴수파로 같은 것도, 괴수파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죠. 괴수를 물리치는 내용이긴 한데 주인공이 이제 반괴수화가 되면서 이제 괴수파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임금님 랭킹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고 있으니까 괴수파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괴수파로 애니메이션은 나오고 있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소녀 종말 여행.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림체가 이게 썩 제가 좋아하는 그림체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안 볼 것 같아요. 나중에도 안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니셜 D. 이거는 또 많은 남자들이 로망.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레이싱이죠. 근데 이제 길거리 자동차 레이싱에 대한 스토리를 담은 게 이니셜 D고, 36이라는 이제 후진차를 가지고도 이제 레이싱을 엄청 잘 하죠, 주인공이. 주인공 이름이 지금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거나 이 만화책만 보면은 왠지 운전을 하고 싶어져요. 그죠? 오락실에도 옛날에 이제 이니셜 D 게임도 있기도 했고요, 여러분들. 이니셜 D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왕성에서 잘 자요랑 비그레이맨. 일단은 마왕성에서 잘 자요는 저는 이제 만화책으로는 안 보고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봤는데 생각보다 좀 재밌었어요. 저기 개그물이고요. 납치된 공주가 이제 마왕성에서 잘 자기 위해서 이렇게 마왕성에서 폐악질을 부리고 다녀요. 사고치고 폐악질 부리고 다니고, 네, 그런 만화가 마왕성에서 잘 자요고, 이그레이맨 뭐 아직도 나오고 있나요? 이것도 한 20권 정도까지인가 보다가 안 본 것 같아서, 주인공 이름이 엘렌인가 그랬는데 이제 오른쪽 팔에 이제 악마를 깃들여 가지고 악마를 사냥하는 악마 사냥꾼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그레이맨 상당히 재밌게 보이긴 했는데 뭐 본지가 워낙 오래돼 가지고 뭐 그나마 최근에 본 마왕성에서 잘 자요로 올리도록 할게요. 명작 일본 만화책 월드컵인데 제 주관입니다. 순전히 여러분들 제 주관대로 그냥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홀리랜드랑 마슐, 마슐 완결이 나왔죠, 그죠? 마법사만 있는 세계에서 이렇게 운동으로 거의 마법처럼 보이는 그런 스토리고, 상당히 좀 끝이 빨리 났어요. 조금 더 길게 끌을 수도 있었는데 끝을 깔끔하게 내서 좀 좋았던 것 같고요. 홀리랜드, 찐따가 이제 폭력배 사냥꾼이 되는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제 권투 같은 거를 혼자서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폭력배를 때려잡는 뭐 그런 스토리인데, 홀리랜드 어렸을 때 굉장히 좀 재밌게 봤었어요. 아슐도 뭐 재밌게 보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홀리랜드가 좀 더 명작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홀리랜드로 올리도록 할게요. 약속의 네버랜드, 은혼. 둘 다 명작인데 이제 은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은호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만화책이다라고 알고 있고요. 약속의 네버랜드 명작이죠.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얘기가 산으로 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약속의 네버랜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스릴러물 중에서도 굉장히 명작이기도 하고 애니도 나오고 있죠. 뭐 은혼도 애니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은혼은 제가 조금 보다 안 보다 이래가지고 어
은혼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고 재미없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속의 네버랜드가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예, 약속의 네버랜드로 올릴게요. 터치. 이 작가가 이제 H2 작가죠. 근데 이제 실제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터치는 못 봤고 H2 작가라서 재밌을 것 같아요. H2 뭐 유명한 작가니까. 네. 것 같고 절대 가련 칠드런도 안 봤어요. 이것도 유명한 만화라고 알고 있어요. 63권이나 나온 걸 보면은 뭐 굉장히 네, 인기가 많은가 봐요. 원피스도 재밌죠. 근데 뭐 솔직히 둘 다 안 봐서 뭐 뭘 올리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뭐 터치로 갈게요. 바나나 PC, 아오아라이드 뭐 둘 다 진짜로 모르는 것만 계속 나왔어요. 바나나 PC도 명작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명작으로 알고는 있고 실제로 뭐 보려고 했다가 뭐 좀 제 스타일이 아닐 것 같아서 안 봤고요. 아오하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림체부터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나나 PC 둘 다 뭔지 모르니까 타이의 되모험 이거 드래곤 퀘스트 타이의 되모험 이제 예, 굉장히 고전 만화인데 명작이죠. 아직도 기술 이름도 생각나요. 아방스트라슈라는 이제 기술을 쓰던 되게 유명한 그 RPG, JRPG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드래곤 퀘스트, 타이의 대모험, 룩백,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타이의 대모험으로 올릴게요. 도쿄굴이랑 유츠바랑, 둘 다 명작입니다. 유츠바랑 작가가 아즈만가 그 작가랑 똑같은 작가로 알고 있고요. 유츠바가 이 주인공의 여자의 이름이 유츠바고요. 유츠바와입니다. 유츠바랑 같이 뭐 이렇게 하는 일상물이고요.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만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도쿄굴 같은 경우에가 좀 명작이죠. 의외로 도쿄굴도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주인공이 반굴이 되죠. 굴을 이식받아가지고 반굴이 된 상태에서 이거는 뭐 사람도 아니고 굴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사건을 낳는 그런 만화고요. 뭐 도쿄굴 같은 경우에는 완결이 다 나왔어요. 유츠바랑도 완결 나왔겠죠. 뭐 이거 엄청 예전에 제가 봤던 것 같은데 도쿄굴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스타즈 이제 초식동물하고 육식동물하고 같이 사는 세계에서 육식동물이 이제 본성을 드러내는 본성이 마음속에서 막 이제 나와가지고 초식동물을 죽이는 뭐 그런 스토리고 히나마츠리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체 같긴 해요. 뭐 비스타즈로 올리겠습니다. 리프 뭐 아까 말한 아다치 작가 H2 작가입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의 형태 굉장히 좀 명작이죠. 이제 요 여자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을 못하는 이 친구고 이 주인공이 이제 어렸을 때 되게 괴롭히고 나중에 이제 좀 참회를 하면서 이제 사과를 하고 뭐 이런 스토리예요. 좀 감동적인 스토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프는 안 봤어요. 사실 뭐 이 아다치 작가는 H2 말고는 거의 안 봤기 때문에 목소리의 형태로 올릴게요. 목소리 형태 넷플릭스인가 어디에도 애니메이션이 있으니까 페어리테일 요 페어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원피스 작가의 제자가 그린 만화입니다. 원피스 작가의 제자가 그린 만화고 그림체를 보시면 사실 원피스랑 굉장히 비슷해요. 짜피스 네, 같은 느낌의 페어리테일 그다음에 아리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젊은 남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네요. 그죠? 둘 다 사실 페어리테일도 뭐 10몇 번인가 보다가 말아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아리아는 뭐 아예 안 봤기 때문에 페어리테일로 일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마 뭔지 잘 안 봤고 카케구루이 재밌죠. 카케구루이 저는 사실 이렇게 이런 류 도박류의 만화를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카케구루이 같은 경우에는 도박 만화면서도 이제
여자들만 거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만화죠, 그죠? 실제로 뭐 넷플릭스에서도 애니메이션도 있고 뭐 영화화도 됐었고요. 카케구루이 뜻은 도박광이라는 뜻입니다. 카케구루이 뜻 자체가 도박에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고, 주인공 유메코 카케구루이로 가겠습니다. 아, 테니스의 왕자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봤는데, 옛날에 SBS에서 테니스의 왕자 진짜 많이 틀어주셨었거든요. 뭐 근데 테니스 기술이 뭐 거의 이제 공상과학에 가까운 기술을 펼치고 있죠. 대비 반전술인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테니스 왕자 어렸을 때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오타쿠에게 사랑은 어려워, 뭐 연애물인 것 같고요. 뭐 순정만한 것 같은데 사실 뭐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그래도 SBS에서 할 정도면 굉장히 좀 유명하지 않나. 테니스의 왕자로 가겠습니다. 아기와나, 토리코 둘 다 모르겠어요. 뭐 아기와나는 우리나라에서 방영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애니메이션으로 만화로 방영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토리코는 약간 그림체가 이제 북두의 권하고도 비스무리한 그림체네요. 그죠? 남자분들은 토리코 더 좋아할 것 같고요. 여자분들은 아기와나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그냥 토리코 사실 뭐 이런 거 그림체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기와나도 사실 선호하는 그림체는 아닙니다. 아기와나로 갈게요. 문호 스트레이독스 처음 봐요. 이런 만화책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샤먼킹 어렸을 때 굉장히 재밌게 봤었죠. 이건 어렸을 때 제가 애니메이션까지 다 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만화고 좀 오래된 만화기도 합니다. 샤먼킹 주인공 이름이 뭐였지 생각이 안 나는데, 주인공이 무슨 무사 영혼 받아가지고 싸우는 뭐 그런 만화였죠. 영혼들 뭐라고 해요? 빙이 돼서 싸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샤먼킹으로 가겠습니다. 왠지 근데 문호 스트레이독스도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은수저, 러브이나. 은수저를 보려고 몇 번 좀 시도를 했다가 초반에만 거의 보고 계속 못 봤어요. 은수저 왠지 그림체가 약간 그 강철의 연금술사 그림체랑 비슷해서 보려고 몇 번 했다가 안 봤고, 러브히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인가 봤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쯤에 봤던 것 같습니다. 뭐 할렘물이에요. 할렘물. 주인공은 한 명이고 이제 여자들이 다 한 남자를 좋아하는 뭐 그런 거고요. 본 걸로 갈게요. 노다메 칸타빌레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요거는 이제 노다메라는 주인공이 이제 음대에 다니는 노대만하는 주인공하고 이제 치아키 선배하고의 음악과 연애물을 이제 합친 스토리인데, 되게 코믹한 부분도 섞여 있고 재밌게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드라마로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북두의 권이네요. 북두의 권 사실 실제로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워낙 유명하죠. 넌 이미 죽어있다. 그 유명한 대사가 북두의 권 대사인 거 다 알 겁니다. 북두의 권을 제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노다메 칸타빌레로 가겠습니다. 체인소맨, 나루타로. 체인소맨 좀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체인소맨 처음 봤을 때는 사실 좀 대충 봐가지고 뭔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한 두 번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지금 아마 아직도 만화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완결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루타루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힐링물일 것 같은데 체인소맨으로 가겠습니다. 원펀맨 대 도라에몽. 사실 둘 다 명작이긴 하죠. 도라에몽 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만화죠. 도라에몽 작가님도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제자분들이 이제 이어서 그림을 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만화책으로 많이 봤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애니로도 많이 방영을 했었죠. 찡구야 이러면서. 그 다음에 원펀맨입니다. 주인공이 너무 세요. 세도 너무 세. 너무 세가지고 현타가 와. 한 대만 맞추면 다 죽어. 뭐 이런 원펀맨인데, 원펀맨도 뭐 굉장히 재밌는 만화죠. 유명하기도 하고.
아, 어렵네요. 원펀맨이냐 도라에몽이냐. 둘 다 뭐가 더 명작일까요? 명작. 명작이라고 하면 또 캐릭터 상품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는 도라에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렵네요. 원펀맨 좀 아쉬운데. XXX 홀릭이랑 귀엽기만 한 게 아닌 시키모리양. XXX 홀릭 요거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이 세계관이 이 XXX 홀릭 세계관이 카드캡터 체리 세계관이랑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시키모리양은 뭔지 모르겠네요. 뭐 연애물이겠죠. XXX 홀릭으로 가겠습니다. 마법선생 내기마랑 요괴소년 후야. 마법선생 내기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러브히나 작가랑 똑같습니다. 뭐 놀랍게도 이 왼쪽에 있는 꼬마 같은 애가 선생이고요. 이 선생을 이제 좋아하는 여자들이 또 많죠. 이것도 뭐 하렘물이에요 그냥. 야, 요괴소년 후야 워낙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만화예요. 제가 요 작가 만화는 거의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요괴소년 후야는 굉장히 재밌죠. 특히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이제 꼭두각시 서커스.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중반이 조금 지루해요. 이 사람은 항상 포텐이 좀 늦게 터져요. 그래서 초반이나 중반이 조금 지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작가 특징이에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가 만화 되게 좋아하고 꼭두각시 서커스 뭐 굉장히 명작이니까 뭐 한번 다 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호야로 가겠습니다. 아, 흑집사랑 상남이인조. 이제 상남이인조 하면 이제 영길, 그레이트 티처, GTO죠. GTO. 반항하지마라고 나왔는데 이제 GTO입니다. GTO. 그레이트 티처 영길. 영길이 아니죠. 사실 일본어로는 이제 오니츠카. 오니츠카. 그레이트 티처 오니츠카의 줄임말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영길로 번역이 됐는데 이제 영길의 어렸을 때의 스토리가 담긴 게 상남이인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은 이제 상남이인조가 먼저 나오고 나서 나온 거죠. 이 GTO라는 만화가. 그 다음에 흑집사. 마찬가지로 이 집사가 이제 악마예요, 악마. 집사가 악마고, 주인공이 흑집사랑 이제 계약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사건을 해결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영국 왕실의 사냥개라는 가문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해결하고 다니는 내용이고, 당연히 이제 명작이라고 하면 상남이인조가 맞을 것 같아요. 바로 나왔네요. GTO가 아까 방금 전에 나왔던 상남이인조의 그 영길의 성인이 됐을 때 사실 이제 선생으로서의 능력은 안 되는데 이제 열정을 가지고 이제 선생이 되는 거고 진정한 선생은 무엇인가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만화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매종일각 안 봤는데 뭐 람마랑 그림체가 좀 비슷하네요. 같은 작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람마랑 그림체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안 봐가지고 GTO로 가겠습니다. 불새 나왔어요. 꼭두각시 서커스. 네, 진짜 명작입니다. 이거 꼭 보셔야 돼요. 만화책 권수가 좀 많아요. 42권인가 3권인가까지 있는데 만화책 권수가 좀 많긴 한데 굉장히 좀 감동적인 만화예요. 감동적이기도 하고 많은 거를 좀 생각하게 만드는 만화기도 합니다. 뭐 말했다시피 포텐이 조금 늦게 터지는 게 아쉬워요. 좀 아쉬운데 어쨌거나 뭐 굉장히 명작이니까 애니로도 있어요. 네, 애니는 좀 재미가 없다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새입니다. 예, 유명하죠. 아톰 작가입니다. 데츠카 오사무의 불새.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불새 스토리가 핵전쟁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뭐 세상이 멸망하고 다시 이제 세상이 돌아오기까지 과정을 이제 좀 그린 그런 만화가 불새인데 뭐 이것도 굉장히 명작이고 뭐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만화긴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데츠카 오사무님 뭐 굉장히 유명한 분이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꼭두각시 서커스 거의 웬만한 만화는 다 봤죠. 사랑과 거짓말, 그 다음에 장송의 프리랜인데, 일단 사랑과 거짓말은 뭔지 잘 모르겠고, 장송의 프리랜은 제가 최근에 봤던 만화 중에 가장 재밌게 봤던 만화가 이제 장송의 프리랜입니다. 지금 애니로는 시즌 1까지 나왔고요. 1기까지 나왔고요. 장송의 프리랜,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그 용사 만화 같은 거는
마왕을 물리치러 가는 곳까지의 스토리였다면 그 장송의 프리레는 용사가 죽고 난 후의 스토리예요. 마왕 잡고 용사가 죽고 난 후의 스토리. 그 다음에 프리렌이 이 친구입니다. 여기 있는 엘프가 프리렌이에요. 다 이제 사람은 늙어 죽는데 프리렌은 안 늙죠. 엘프라서 굉장히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일 재밌게 봤던 만화가 이 장송의 프리렌. 애니로도 봤어요. 너무 재밌어서 꼭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 그 다음에 파이브스타 스토리. 파이브스타 스토리 되게 명작 같긴 한데 이런 류의 그림체를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고 이거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네, 연애물인데 로맨스 코미디긴 한데 기존의 틀을 깼다?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상대한테 고백을 받게 할 것이냐 막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스토리입니다. 두 천재들이 막 어떻게 하면 상대가 먼저 고백하게 하지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에피소드 완결 났습니다. 네, 하여튼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애니로는 3기까지 나왔고요. 나루토랑 청의 엑소시스트. 청의 엑소시스트도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안 봤어요. 나이를 먹고 나니까 뭐 이런 만화를 좀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안 봤고 나루토는 뭐 워낙 어렸을 때부터 나온 만화라서 뭐 끝까지 다 봤죠. 나루토. 나선환, 뭐 치도리 뭐 웬만한 분들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뭐 가슴이 웅장해진다 두 천재들의 싸움 뭐 이런 것들 많은 딸을 만들어낸 나루토. 지금은 이제 아들 스토리인 보루토라는 작품이 나오고 있는데 작가가 달라요. 나루토 제자분이 그리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보루토는 안 봤어요. 근데 나루토까지는 이제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죠. 나루토로 가겠습니다. 아이엠어 히어로 그 다음에 아키라도 명작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봐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보지는 않았고 아이엠 히어로 아포칼립스 시대의 스토리죠. 좀비라고 해야 되나 뭐 이상한 괴물들이 이제 상골한 시대에 혼자 남자가 이제 살아남는 뭐 스토리로 담고 있는데 영화인가 드라마로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저는 끝이 조금 어떤 분들은 좀 깔끔하게 끝났다라는 분들도 있고 엔딩이 저는 좀 뭔가 똥싸다만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좀 아쉽긴 했어요. 아이엠어 히어로로 가겠습니다. 구루구루2랑 겁쟁이 페달. 이제 겁쟁이 페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전거 사이클 스토리고요. 구루구루2는 어렸을 때 MBC에서 만화를 해줬었어요. 어렸을 때 MBC에서 만화를 해줬던 거 기억나고 사실 내용이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구루구루2는. 그 다음에 이제 겁쟁이 페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만화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8권이나 나왔네요. 사실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랑 겁쟁이 페달은 안 봤어요. 사이클 만화 뭐 재밌을까 해가지고 안 본 게 좀 있어서 뭐 겁쟁이 페달로 가겠습니다. 네, 자전차왕 원복동. 네. 자, 그 다음에 코난하고 신만이 아는 세계. 신만이 아는 세계 뭔가 명작 느낌이 있어요. 보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명탐정 코난인데 이제 여행 가면은 도망쳐야 될 인물, 같이 여행 가면 도망쳐야 될 인물 1위가 코난이죠, 여러분들. 같이 여행 가면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코난이 살인자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어요. 코난 근처에만 가면 사람이 죽어요. 그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코난보다는 사실 이제 김전희를 더 좋아합니다. 코난은 좀 말도 안 되는 가끔씩 좀 말도 안 되는 트릭 같은 것도 있기도 하고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좀 많이 나올 때가 있고 트릭을 조금 울거 먹어요. 트릭을 이전에 썼던 트릭도 쓰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만화가 한계가 있어요. 트릭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작가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코난이 워낙 너무 유명해서 만화책이 너무 많이 나왔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뭐 누가 더 명작이냐 봤을 때는 코난이 맞겠죠. 뭐 10만이라는 세계는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카케구루이 대 체인소맨.
사실 뭐 더 대중적인 거는 체인소맨이 맞긴 해요. 카케구리는 뭐 19세 아닌가요? 15세 이상만 보세요라고 나와 있네. 둘 다 15세네요. 네, 둘 다 15세긴 한데 아마도 좀 더 대중적인 느낌은 체인소맨이긴 할 텐데 이제 뭐 제 기준의 명작 만화책이니까 저는 사실 카케구리를 더 재밌게 봤어요. 제가 재밌게 봤다는 기준은 몇 번 다시 보느냐, 몇 번 만화책을 다시 보느냐인데 체인소맨은 두 번 다시 봤고 카케구리는 한 네 번은 다시 본 것 같아요. 네, 카케구리로 가겠습니다. 아, 상남이인조 대 비스타즈인데 네, 상남이인조가 좀 더 명작인 것 같아요. 네, 비스타즈도 되게 유명한 작품이고 재밌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인 같은 애들이 나오는 만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상남이인조. 괴수파로 대 겁쟁이 페달. 겁쟁이 페달은 뭐 안 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괴수파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재밌고요. 아직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괴수파로로 갈게요. 표구울 대 타이의 대모험. 사실 뭐 타이의 대모험이 이제 JRPG의 근간이긴 한데, 뭐 워낙 너무 오래된 만화여가지고 사실 뭐 기억도 안 나요. 뭐 아방스트라슈라는 기술이 있었구나, 뭐 이 정도만 기억이 나고. 도쿄굴 재밌죠. 도쿄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샤먼킹 대 하이큐. 좀 아쉬운 게 샤먼킹이 너무 오래전에 나와서 좀 요즘 분들은 아마 좀 모를 거예요. 잘 많이 모르는 만화라서 좀 아쉽긴 하고. 하이큐 재밌죠. 하이큐가 또 좋은 점이 스포츠 만화인데도 이제 진행이 좀 빨리빨리 돼요. 다른 만화에 비해서. 대회 같은 것도 빨리빨리 열고. 그래서 하이큐 좋았습니다. 하이큐로 갈게요. 테니스 왕자 대 도라에몽. 이제 요거는 또 신 테니스 왕자라서 테니스 왕자 이후의 스토리고, 주인공 이름이 뭔지 생각이 안 나네요. 뭐 류마인가 뭐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긴 한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주인공이 테니스 천재죠. 뭐 사실 뭐 여기에 나오는 애들은 뭐 윈블던 대회에 나가도 다 다를 수 있는 그런 실력이에요. 도라에몽으로 가겠습니다. 도라에몽. 아, 홀리랜드 대 카쿠야. 홀리랜드도 재밌긴 한데 카구야도 재밌고, 누가 더 명작일까 고민되는데, 사실 근데 홀리랜드는 제가 몇 번 정독을 못했어요. 근데 카구야님은 좀 많이 봤어요. 카구야님으로 갈게요. 요괴소년 호야 대 노다메 칸타빌레. 둘 다 명작입니다. 와, 어렵다. 사실 꼭두각시 서커스랑 노다메 칸타빌레 붙었으면 그냥 꼭두각시 서커스 올렸을 것 같은데, 요괴소년 호야. 이게 이제 요괴를 잡는 창이죠. 요괴를 잡는 창이고 요괴예요. 되게 요괴인데 처음에 막 티격티격 싸우다가 나중에 힘을 합쳐서 그 백면 서생인가 뭐 그런 걸 잡으러 다니는 뿔입니다. 노다메 칸타빌레. 노다메 칸타빌레로 가겠습니다. 좀 어렵네요. 목소리의 형태 터치. 네, 목소리의 형태밖에 안 봤기 때문에 뭐 목소리의 형태로 가도록 하고요. 와, 나루토 대 꼭두각시 서커스. 솔직히 이제 제 개인적으로 명작이다라고 하면은 꼭두각시 서커스가 맞아요. 맞긴 해요. 나루토는 사실 뭐 이런 소년 만화가 어쩔 수 없다시피 좀 인기가 많아지면 좀 질질 끌어야 되는 게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소년 만화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루토도 좀 억지스럽게 뒤를 질질 끌어서 아쉽긴 한데, 꼭두각시 서커스가 너무 명작이라서 제 기준의 명작이니까 꼭두각시 서커스를 올리도록 할게요. 네, GTO 대 XX 홀릭. GTO죠. 그레이트 티처 오니츠카. 네, 연길이죠. 연길. 네. 되게 감동적인 부분도 많고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뭐 많이 담고 있습니다.
러브이나 대 아이엠 히어로, 아이엠 어 히어로. 아이엠 어 히어로가 좀 뭐 여운이 남게 엔딩을 냈기도 하고, 러브이나는 뭐 어렸을 때 봐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고. 아이엠 어 히어로 올릴게요. 아, 약속의 네버랜드 대 페어리테일. 네, 페어리테일 말씀드렸다시피 뭐 16권 보다가 말았어요. 그다음에 페어리테일 요 작가가 그린 만화가 또 뭐가 있었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뭐 그것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약간 그 짭피스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아쉽긴 하죠. 약속의 네버랜드 진짜 명작이죠. 이거는 약속의 네버랜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역시 아쉽게도 이게 256강까지 한 게 아니라서 32강만 해가지고 유명한 작품 안 나왔네. 진격의 거인이라든지 원피스라든지 뭐 이런 게 안 나와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요. 나 코난이냐 이니셜 D냐. 이니셜 D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두부를 사가지고 오다가 뭐 물을 떨어뜨리지 말고 운전을 해라. 물을 뭐 어디다가 올려놨나? 그래서 떨어뜨리지 말고 운전해라. 뭐 이런 거 생각이 나고요. 명탐정 코난 아무래도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뭐 고민할 것도 없이 장송의 프리랜 갈게요. 마찬가지로 바나나 PC 안 받기 때문에 마왕성에서 잘자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에 있어요. 그리고 애니가 좀 금방 끝나가지고 뭐 보기 좋습니다. 그냥 킬링 타임용으로 보기 좋아요. 도라에몽 대 아이엠어 히어로. 도라에몽이 아무래도 좀 더 명작이지 않나. 도라에몽에 있는 발명품 중에서 제일 갖고 싶은 게 뭔가요? 어디로든지 문이랑 이제 타임머신. 도라에몽. 하이큐랑 목소리 형태 둘 다 명작이긴 한데 아무래도 하이큐 쪽이 조금 더 기억에 남지 않나 싶어요. 감동적이기는 목소리 형태가 감동적이죠. 괴수파로 대 마왕성에서 잘 자요. 뭐 그냥 킬링타임용이라서 마왕성에서 잘 자요는 이제 편하게 볼 수 있는 킬링타임용이라서 뭐 잘 모르겠고 괴수파로로 가겠습니다. 괴수파로 어디까지 나왔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좀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GTO 대 장송의 프리랜. 어렵네요. 근데 뭐 아무래도 GTO 좀 오래된 만화기도 하고 장송의 프리랜은 재미와 감동을 다 잡았기 때문에 둘 다 뭐 마찬가지 GTO도 잡았는데 장송의 프리랜으로 갈게요. 좀 빨리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가둬놓고 그림 그리기 하고 싶어요. 애니도 2기가 나오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고 장송의 프리랜 애니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나와요. 넷플릭스, 쿠팡, 뭐 티빙 뭐 다 있습니다. 뭐 그만큼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게다가 이제 장송의 프리랜 그 OST를 일본 유명 가수가 불렀는데 누군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 어쨌거나 장송의 프리랜 가도록 할게요. 카케구루이 대 노다메 칸타빌레. 카케구루이로 갈게요. 그냥 좀 더 최근에 나오기도 했고 카케구루이는 이제 외전격인 카케구루이 트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재밌어요. 카케구루이로 갈게요. 코난 대 상남인조 둘 다 명작인데 개인적으로는 코난을 그렇게 안 좋아해요. 네, 코난 팬분들은 막 코난 극장판도 막 매번 가셔서 보시고 하는데 좀 너무 끌어가지고 좀 별로예요. 상남이인조로 갈게요. 꼭두각시 서커스 대 카구야님은 고백 받고 싶어. 둘 다 이제 로맨스물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만화고, 꼭두각시 서커스는 명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스토리와 떡밥을 이제 회수하는 뭐 그런 게 대단하죠. 주인공 마사루, 가토, 그다음에 여자 이름 뭐였지? 시로가네인데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시로가네가 어쨌거나 이제 쓰는
꼭두각시 이름이 이제 아르르캥, 아직도 기억나요, 그죠? 꼭두각시 서커스로 갈게요. 자, 도쿄굴 대 약속의 네버랜드 둘 다 명작이에요. 도쿄굴은 뭐 2까지 나왔는데 도쿄굴 대 약속의 네버랜드 어렵네요. 네, 약속의 네버랜드가 뒷부분으로 갈수록 조금 힘이 빠지는 것 같아서 도쿄굴로 가도록 할게요. 자, 장송의 프리랜드 하이큐입니다. 뭐 하이큐도 굉장히 오래된 만화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오래된 만화고 완결도 뭐 깔끔하게 잘 낸 것 같고요. 장송의 프리랜 아직도 나오고 있고요. 열심히 조금 더 열심히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송의 프리랜으로 가겠습니다. 프리랜이 이름이고 장송이라는 건 이제 죽은 자들에게 불러주는 노래죠. 장송. 그래서 장송의 프리랜인데 이제 마족들이 프리랜한테 지어준 별명이에요. 마족을 하도 죽이고 다녀가지고 무서워서 붙여준 별명이 장송의 프리랜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용사, 힘멜, 왼쪽에 있는 게 하이터고요. 장송의 프리랜으로 갈게요. 도라에몽 대 상남인조 뭐 사실 뭐 8강까지 둘 다 뭐 올만한 만화인가 싶기는 하긴 한데 뭐 도라에몽으로 갈게요. 카케구루이 대 꼭두각시 서커스 어렵다. 둘 다 굉장히 재밌는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심리 만화 이런 심리 게임 하는 만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카케구루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박묵시로 카이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죠. 막 심리 게임 하는 만화 뭐 데스노트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되게 좋아하고 근데 꼭두각시 서커스 카케구루이 어렵네요. 누구를 찍어야 되지? 대부분 뭐 이거 찍으시겠죠? 아마 꼭두각시 서커스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꼭두각시 서커스로 가겠습니다. 도쿄굴 대 괴수파로 뭐 둘 다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네, 구울이 된 반구울이 된 거죠. 반구울이 된 인간하고 반괴물이 된 그죠? 인간하고 둘 다 버리는 스토리고 도쿄굴에 비해서 이제 괴수파로 같은 경우에 스토리가 좀 가벼운 감이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완결도 안 나기도 했고 완결난 도쿄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두각시 서커스 때 도쿄굴 뭐 고르지? 사실 저는 꼭두각시 서커스를 고르겠습니다. 장송의 프리랜드 도라에몽 고민할 것도 없이 장송의 프리랜 올리도록 하고요. 결승전인데 뭐 저는 장송의 프리랜 고를 거예요. 장송의 프리랜이 우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 기대감이 좀 있어요. 아직도 나오고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꼭두각시 서커스는 중반이 좀 지루하다라는 단점 때문에 장송의 프리랜 올릴 거고 태국인가 어디에서 뭐 칼부림 사건 일어났었는데 그 칼부림 사건을 막은 남자가 한 말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나요? 인터뷰에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남자가 용사 힘멜이라면 그리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 힘멜이 바로 이 장송의 프리랜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아니죠. 어쨌거나 용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죠. 장송의 프리랜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승은 장송의 프리랜이 했고요. 아쉽게도 진짜로 제가 더 좋아하는 만화 막 슬램덩크, 진격의 거인 막 이런 것들 다 안 나와가지고 좀 아쉽기는 한데요. 뭐 나중에 또 다시 한번 256강까지 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하고요. 수업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월드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